지난 경기 날카로운 킥 능력을 보여준 이강인이 예상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오는 14일 독일 도르트문트에 위치한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6차전을 갖는데요.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서는 PSG입니다. PSG는 올 시즌 이번 대회 죽음의 조에 속했습니다. 도르트문트와 더불어 AC밀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같은 조에 편성됐는데요. 그 누구 하나 만만한 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한 도르트문트를 제외하고 세 팀 모두 남은 16강 진출 티켓 한 장을 획득할 기회가 있습니다. PSG는 현재 조 2위에 올라 있는데요. 순위로 봤을 때는 유리해 보이지만 3위 뉴캐슬과 4위 AC밀란 모두 PSG와 승점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PSG가 도르트문트에 패할 경우 뉴캐슬, AC밀란 맞대결 승자가 16강에 진출합니다. PSG가 도르트문트와 비교 승점 8점이 되어도 위험한데요. UCL 조별리그에서 승점이 같은 팀이 나올 경우 다음은 승자승 원칙이 적용됩니다. PSG는 뉴캐슬의 1무 1패를 기록 중인데요. 승점 8점 동률이 될 경우 뉴캐슬이 2위가 됩니다. PSG와 1승 1패를 거둔 AC밀란 역시 뉴캐슬의 대승을 거두면 골득실에 앞서 PSG를 제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PSG는 최종전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승점 10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뉴캐슬, AC밀란의 결과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조 1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는데요. PSG는 이미 도르트문트를 잡아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PSG 팬 커뮤니티 카날 서포터스는 프랑스 르파리지앵의 보도를 인용해 예상 선발 라인업을 내놓았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킬리안 음바페, 란달 콜로 무아니, 이강인이 최전방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비티냐, 우가르테, 에메리, 무키엘레,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하키미, 돈나룸마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습니다. 올여름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10월 A매치 휴식기 이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뢰를 얻어 확실하게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강인은 도르트문트와의 첫 맞대결에서 교체로 투입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르디스포르트도 엘리케는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소식에 따르면 엘리케는 이강인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이강인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그 선택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PSG가 UCL 16강을 진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이강인 기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에게는 올 시즌 팀에서의 입지를 가를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측 윙어 포지션에서 활약하여 팀을 UCL 16강으로 이끈다면 공격과 중원 가리지 않고 올 시즌 팀의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지난 낭트전에서 선발 풀타임을 뛰면서 드리블 성공 2회, 볼터치 77회, 패스 성공률 79, 키패스 3회, 롱패스 성공 2회, 결정적인 기회 창조 1회, 피파울 3회를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골을 넣었던 바르콜라, 무아니보다도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팀 내 최고 평점인 7.8점을 이강인에게 부여하며 그의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은 역시 이강인의 높은 평점을 매겼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선제골의 주인공 바르콜라에 7.8점, 이어 이강인의 다음으로 높은 점수인 7.1점을 부여했습니다. 충분히 오른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파리 생제르맹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중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가 될 도르트문트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맹활약하며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고 사랑받는 파리 생제르맹의 구세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상 조심하시고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PSG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된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파리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어떤 점이 강점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애널시스가 분석한 통계 기반의 강점 5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성입니다. 그 근거로 히트맵을 공개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터치 히트맵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터치하였고 공수 양면에서 터치하는 등 다재다능함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장점에 대해 엄청난 재능인 것과 동시에 다재다능함을 장점으로 꼽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 드리블을 꼽았습니다. 한국 선수 중 최고뿐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레벨의 드리블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의 선수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르하브르전에서도 양팀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중원 미드필더보다는 덴벨레 자리 혹은 왼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패스를 뿌리고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첫 시즌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계 기반으로 볼 때 이강인 선수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편안해 보인다. 드리블 성공률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더 나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빨간색이 실패이고 초록색 점이 성공인데요. 오른쪽에 초록색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패스였습니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로 패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재다능한 뿐 아니라 높은 축구 지능과 센스로 정확한 패스, 상황에 맞는 패스, 창조적인 패스 등이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체에서는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상대방을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펫을 넣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에 관여하고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은 상대 페널티 박스에 90분당 3개의 패스를 뿌렸으며 파이널 서드엔 4.35개의 패스를 뿌리며 경기에 관여하였다. 특히 짧은 패스로 동료들과의 연계를 만드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강력한 슈팅을 꼽았습니다. 이강인은 AC밀란전에서 벤치로 출발했으나 PSG에서의 멋진 첫 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홈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리그 첫 골까지 신고하였다. 왼발이 주발인 이강인은 최대한 안쪽으로 파고들어 공간을 여는 것을 좋아한다. 이후 마무리하는 강력한 슈팅이 주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리커버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강인은 높은 압박과 그에 따르는 리커버리가 좋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6회를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이후부터 전방 압박 능력과 리커버리 횟수가 2배로 훌쩍 성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 시절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스페인 축구 전문가나 축튜버들도 이때부터 이강인의 장점으로 수비 가담 능력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매체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멀티 능력, 드리블, 슈팅, 패스, 여기에 리커버리 능력까지를 가장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통계 기반으로 5가지 장점을 꼽았고 보도했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앞으로도 PSG의 핵심 자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바페의 움직임을 읽고 적재적소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 이강인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축구 센스와 천재성, 축구 지능을 꼽고 싶습니다. 또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탈압박, 볼간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